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5일 네페스 아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기업의 공통적인 이슈라서 하나의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 오늘의 하락 이유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네페스의 자회사인 네페스 라웨의 이 매각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뚜렷하게 뉴스 기사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을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또 오늘 영상에서 계속 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페스 라웨 매각 소식이 사실상 어제 7월 4일 날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어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주가 하락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IR 담당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 쪽으로 이제 IR 담당자 통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매각했다라는 채무 관련된 공시 내용이 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관련해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네페스 라웨를 정리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까지 해서 같이 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가 제가 과거 뉴스까지 좀 찾아봤는데 21년도 12월 달에 나온 뉴스 기사고, 네페스 이게 FOPLP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온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페스 라웨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웨 이제 뭐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3년 정도 이상이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네페스가 턴 어라운드 예상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결국에 자회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이어져서 네페스 라웨의 실적까지 가지고 오면서 네페스의 실적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계속해서 적자 났던 부분이 라웨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던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도 10월 기준인 거고요. 3분기는 네페스 라웨의 적자폭이 지속되고, 이제 뭐 4분기부터는 PMIC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동률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네페스가 주요 기술로 팬아웃 레벨 패키징을 양산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근데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적자가 계속 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21년도 11월 달에 나온 레포트 자료이고, 유안타 증권 자료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21년도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만 영업 적자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채 덩어리였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패널 레벨 패키징을 계속을 하려고 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페스가 네페스 라웨를 통해서 팬아웃 레벨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적자를 내면서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끌고 왔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왜 팬아웃 레벨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팬아웃 기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칩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볼 부분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팬아웃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칩을 웨이퍼에 하냐 패널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그 다음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웨이퍼냐 패널이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웨이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웨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널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패널로 하냐라고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다 보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외곽에서 발생되는 이 손실, 그러니까 수율 문제 이슈가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정사각형의 칩을 박았을 때 그만큼 불필요한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간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월 30일 날 네페스아크가 기술적으로 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관련해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런 시장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만큼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에 대한 이 부분이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페스에서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웨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이 부분에 양산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기술이 어려워서 기술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어려운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 패널 레벨 패키징 정사각형이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열 때문에 휨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간 열 팽창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칩이 휨이 발생이 된다라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 휨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캐리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공정의 개수가 이제 스텝수가 올라가서 이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양산을 하기가 계속 어려웠던 점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적자를 내면서 지속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쭉 왔는데, 그만큼 네페스에서 팬아웃 레벨 패키징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평가를 했었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페스를 투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네페스의 성장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하락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가 없어졌으니 이제 네페스의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대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다음 주에 또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아래 꼬리를 조금 달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점이 52주 신저점이죠. 최근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어디서 구축되는지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뭐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나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번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관련된 영상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